수사기관은 그러면 그러한 증거와 그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가해자 입장인 사람들은 한참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인 사건에서 경찰 조사에 대응하기 파트 2. 유리한 증거는 어떻게 모을 수 있나요? 사실관계 부인 편입니다. 보통 의뢰인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수사기관은 시간상, 인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력 하에서 가능한 만큼만 증거를 수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CTV, 녹음 파일과 같은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그나마 낫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자, 그런데 수사기관은 사건의 단서를 어떻게 얻었나요? 먼저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참고인들을 제시했을 겁니다. 수사기관은 그러면 그러한 증거와 그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가해자 입장인 사람들은 한참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관님 앞에 가서 단순히 그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말로만 주장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으셔야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할까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리한 증거에 한계를 두지 말자. 그리고 조사 과정 안에서도 유리한 증거를 찾아보자 입니다. 우선 유리한 증거에 한계를 두지 말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증거 수집 과정에 있어서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애당초 피해자 측에서 그렇게 했을 것처럼 피의자 역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나 아니면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참고인들을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리한 증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먼저 한계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장,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일단 확보를 해 놓으십시오. 거래 내역, 제3자와 함께 찍은 사진, 제3자들과의 카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심지어는 누가 먼저 수신했고 발신했고 통화 시간은 얼마나 되고 이러한 사소한 것조차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검토를 계속해 보시다가 너무 사건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싶으시면 그때 제출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도 유리한 증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관님의 질문 내용 혹은 수사관님이 피의자한테 제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원래는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안에는 오히려 피의자한테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경찰 조사에 참여를 했다가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CCTV 내용 그리고 녹음 파일 기록을 잘 보니 오히려 피해자한테 유리한 내용이 있음을 파악을 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사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안에 보면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어떠어떠한 것을 제시했다. CCTV 화면을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신없이 조사를 받고 나서 유리한 증거가 있었는가 싶어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똑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기억을 하거나 메모를 해서 갖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그 압박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세세한 내용들을, 특히 미묘한 증거에 유리한 부분들을 기억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메모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애초에 경찰 조사에 처음 들어가시면 메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기구도 제공해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관계 부인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법리 다툼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